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던 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비슷한 일들로 며느리 못 쫓아내고 아내를 괴롭힌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전 차라리 올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아들과 헤어져 주길 바라는 뜻을 대놓고 신호탄을 보내는 시어머니를 만나더라면 그나마 더 다행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거부를 해도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딱인 걸 다 하니까 말이죠. 애초부터 그런 관계를 알았더라면 제가 겪은 2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이틀도 안 갔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아들은 언제나 자기 차지이고 집에서는 둘이 연애하며 살듯이 지내면서 제3자가 보기에는 나라는 평범한 아내가 아들 옆에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경우였습니다. 하여 시어머니가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어디에선 놓았다 저기에선 조였다 헷갈리고 은근히 숨통을 조이게 하는 방식으로 어딘가 숨어서 조종하며 괴롭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2년간 받았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의약제품 회사에서 사내 연애 커플로 2년을 만나며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이 외동아들로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의 친누나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분가하며 산다고 했고 연애할 때부터 은근히 누나 얘기를 꺼내면 안색이 안 좋아지거나 말을 돌리고 무조건 따로 산다고 모르는 식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관계가 별로 좋진 않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친남동생 1명과 부모님 2분 다 계셨고 서로 아무 문제 없고 양쪽 집안에서도 연애하며 몇 차례 식사 자리도 갖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별탈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못 본 전 남편의 친누나가 결혼식에서도 보이질 않았다는 것. 되면 그 어떠한 의심도 안 들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전 남편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남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인가 시어머니가 기특하다며 낯선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머님도 이대로 쭉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희 효도 많이 받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직 70살 80살 먹은 병든 노인네도 아니고 건강에 이상 없고 나 정도면 당연히 건강한 거지 그걸 왜 꼭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듯이 말로 강조를 하냐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저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는 당연히 나이지 않겠냐 그리고 효도란 말하지 마라 듣기 하나도 안 좋다. 나도 지금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의 아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나도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너가 뭐 얼마나 잘나고 능력 있다고 나한테 효도란 말을 짓거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얼굴을 들이대시며 속사포 같은 말을 하니까 저는 그냥 벙찐 채로 듣고만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하고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결혼 생활이 하루 이틀 지속되면서 저는 그 집안의 병풍 같다는 느낌을 뼈저리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신문을 2가지를 시켜봤는데 셋이 모여 있을 때 밥 먹을 건 다 먹고 딱히 할 일은 없고 할 때 제가 과일을 깎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각각 신문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전남편 옆에 앉아 전남편이 보고 있는 신문을 몸을 좀 가까이 대며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을 탁 치시면서 신문을 2개만 시키니까 새아기가 좀 그렇겠다. 아들 이쪽으로 오고 새아기는 너가 보던 신문 보라고 해라고 하면 남편은 절 보지도 않고 신문을 저에게 건네주고 시어머니와 1인용 소파에 둘이 끼고 앉아 함께 신문을 봅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아 위쪽에 들린 맨다리를 반바지를 입은 남편 존바리에 비비며 앉아있는 식으로 신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시어머니가 전남편에게 폭 앉혀있는 자세가 되고 남편의 팔은
자연스레 시어머니를 감싸며 신문을 드는 식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들한테 과한 애교 부리는 시어머니의 모습 보신 분들 있으시면 막말로 얼마나 역겨운지 아실 겁니다. 남편의 키가 179 정도였고 시어머니는 저보다 좀 작으셨으니 158 내지 159 정도 됐을 겁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은 부엌에 맞은편에 있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몰래 까치발로 전남편 뒤로 가더니 왁 하고 깜짝 놀래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시어머니 장난을 받아주듯 장난식으로 괴롭히려는 자세를 취하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듯이 아들도 엄마 가슴 만지기만 해봐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해대고요. 그럼 남편은 그 말 듣고 시어머니를 잡고 가슴팍으로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엌에서 고개 돌려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힐끔 보시면서 전 남편한테 하지 말란 식으로 얘기하며 은근슬쩍 저를 약올리려고 하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딱히 싫다는 눈치도 안 주고 괴롭히거나 내쫓으려는 행동도 안 하고 잔소리 또한 없으시고 정색 안 할 때는 말 하나하나 따뜻하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마치 집안에서의 상황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좋아 죽겠는 신혼 초창기고 왠지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시어머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어쩔 때는 한참 연애 중인 친구 커플이 함께 있는데 제가 그 친구와 베프여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듯한 그런 제가 꼽사리를 끼거나 병풍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딱히 남편이 밖으로 돌지 않는 이상 집에 함께 있을 시간도 많고 신혼 초도 즐길 여유도 있는데 말로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하며 신혼이란 시간을 즐길 틈을 주지 않은 채 제가 겉돌고 병풍같이 되고 아들과의 연애는 즐기며 아들 옆에는 저라는 일꾼을 두어서 살림은 잘 돌아가게 만들어두고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주장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를 헤아려 하거나 잔소리나 트집 잡는 게 심하다거나 하면 최근 한 남편 바로 붙들고 무언가를 토로하며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뭐 이상하긴 한데 막상 말하려고 치면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말 못하고 저 혼자 의기소침해져 있거나 뚱해져 있고 신혼 초인데 어째 갈수록 깨가 쏟아지는 사이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관계였죠. 셋이서 어디를 놀러 갈 때에도 시어머니께서 없으시며 손을 내밉니다. 새아기 잃어버리지 않게 꼭 붙들고 가야지 하며 남편을 보고 그 특유의 애교 섞인 표정으로 귀여운 척을 합니다. 그런 며느리 잘 챙기는 엄마가 예뻐 죽겠는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랑스럽단 표정으로 웃고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가운데 양옆으로는 저와 남편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손만 붙잡았지 아예 몸은 남편에게 틀어진 채로 어디 손짓하며 둘만 얘기하고 저는 소화당하고 가다가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시어머니와 제가 손을 꼭 붙잡은 걸 보시며 어쩌면 이렇게 고부관계가 좋을까 칭찬이 자자합니다. 가끔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 친목 모임에 절 데리고 나가셔서 소개와 인사만 간단히 시켜주고 저보고 집에 바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새아기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교양과 품위가 없어 보인다며 무척 싫어하는 눈치를 주기 위해 새아기 민망할까봐 얼른 집으로 보냈다. 새아기 보내고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그런 애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겨우 친구들 마음 돌리느라 많이 애먹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새아기를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흉을 보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남들에게 흉듣고 다니는 저를 안쓰러우면서 한심한 눈빛으로 보고 시어머니는 못난 며느리 거두어주고 다니느라 애쓰는 천사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말 전 존재감 없고 화찬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전락해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며 시어머니가 호의를 베풀수록 남편 앞에서 저는 한심하고 작게만 여겨지는 아내가 되었고 제 스스로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며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속을 터놓을 만한 이유도 모른 채로 점점 숨통이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해져가고 나도 무언가의 이유를 찾고 소리라도 치르던가 한 번 발광이라도 해서 무엇인가를 터뜨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명목 하나 없으니 그게 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 또한 신혼여행 이후로 한 횟수가 20번 내라면 믿으시겠나요? 그 적은 횟수의 잠자리도 신혼여행을 제외하면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남편의 피곤함 때문에 작고 사소한 이유가 생겨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임신 또한 전혀 소식이 없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임신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 한 번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잠결에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말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폰으로 즐기는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나기는커녕 남편의 잠자리조차 만족 못 시켜주는 한심한 제가 미칠 듯이 싫더라고요. 밤새 몰래 울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세안을 하러 간 사이에 남편 폰을 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며 그만두었던 회사 사람이 아닐까 하고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통화한 사람은 엄마라 저장된 번호뿐이더군요. 주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애틋한 관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상한 교감까지 하는 아들과 엄마 사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침 친구분들과 마실 나가신다며 목욕을 하시는 어머님, 몰래 어머님 방에 들어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 어머님 핸드폰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새벽 시간대에 남편과 통화한 내역이 있었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내려놓으려 할 때 달력에 파란색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전날 남편과 통화를 마친 그날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날은 표시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달력을 보니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빨간 펜으로 한 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을 해두고 왠지 직감적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에 관련된 일이 분명할 것이라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되었을 때 일부러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더니 피곤하다며 다음에 하자 타일러 주듯 하더니 잠을 자더군요. 산송장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눈 감은 채 정신은 말짱한 채로 깨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대화가 끊긴 지 한참 만에 남편은 살며시 이부자리에서 나가더니 방문 닫는 소리도 안 나게끔 미리 방문고리를 돌려놓고 닫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나가고 시어머니 방문 열리고 닫는 소리가 들려서 채 방문을 열어보니 방문 잠그는 소리까지 확실히 들리더군요. 거실로 몰래 나가서 어머님 방에 귀를 대고 왔는데 둘이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웃긴 하는데 자세히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둘의 목소리가 자꾸 어디론가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어 들러보니 다행히 그날이 여름인지라 베란다 쪽으로 연결된 창문은 열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거의 기어가는 자세로 베란다 쪽으로 가서 머리를 조금 들어 시어머니 방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광경에 그들의 관계에 내가 잘못 끼어들었구나 잘못 낚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 앉혀놓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달력을 갖고 와 탁자에 던져버리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니 두 사람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리고 이혼 얘기 꺼내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2년 동안 그토록 외롭고 우울해하며 보낸 시간을 자신은 사랑했었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연민이라는 애정이었다. 다시 기회를 달라. 당장이라도 널 위해서라면 어머니 버릴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받아줄 생각은 추후에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로 2년이란 시간 보상받고 떠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이미 예정하고 있던 일이란 듯이 이혼을 처리해 나가니 그동안 내가 이 집안의 투명 인간이나 병통쯤으로 생각됐던 게 내가 맞게 생각한 거였구나 확실히 깨닫게 되라고요. 이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의 누나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예 전남편과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사는 이유가 그들의 관계를 알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그날 제가 본 것을 설명드리니 역시나 담담하게 응하시더군요. 전남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남편이 3살 되던 해쯤에 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거니와 장례식에서 남편 아버님께서 바람폈던 여자의 존재를 시어머님이 알게 되었고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과 동시에 그 배신감이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 그리고 남편의 애정결핍이 모두 아들에게 쏟아진 것 같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들리겠지만 이혼 변호사분은 이런 사례도 가끔씩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아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경험해 본 여자들은 이런 기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는지 공감할 겁니다. 저도 속에 담아두고 꺼내 보이지 않았던 기억들, 이렇게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